안녕하십니까. 신의 수랑 서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은입니다. 오늘도 토크 잘 해보겠습니다. 네, 주예은 배우 옆에 주민찬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게스트분께서 또 등장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혜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의 영화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교황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뭐 다큐멘터리 같은 종류의 영화, 실존한 얘기의 허구적인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이 영화에 대해서 해보자고 추천을 드렸는데 살짝 사실 추천하면서도 과연 재밌게들 볼까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한켠으로는. 왜냐면 이게 사실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의 모든 어떤 스토리 자체가 종교색도 굉장히 짙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사실은 보면서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보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부담 없이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거든요. 유아세를 받았고 그런데 종교가 다른 관객분들은 살짝 긴가민가 하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많이 사진으로도 접하고 뉴스로도 접했었지만 그 과정, 그러니까 교황이 되는 과정까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추기경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투표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시네스토랑 아니었으면 안 안 봤을 것 봤어요. 같아요. 왜냐면은 제목이 주는 그 느낌이 좀 강해서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종교 영화야 하고 또 누가 봐도 교황에 대한 얘기여서 근데 맞아요. 좀 이 영화가 꼭 또 종교 영화 같지는 않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 인식은 좀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시작부터가 좀 약간 가볍게, 약간 유쾌하게 시작을 하는 느낌이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무거운 느낌의 종교 영화가 아닌가 하면서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또 끝나고 나서도 내가 본 게 종교 영화인가? 그거보다는 좀 소소하게 더 유쾌하지. 네, 되게 우정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어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시네스토랑 저희가 꽤 몇 달 했잖아요. 네. 그냥 주관적으로 저는 제일 좋은 영화였어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야, 헤어질 결심도 좋았다고. 훨씬 저는 두 교황 훨씬 좋았어요. 에브리싱 에브리도 좋았다고. 더 이거 공인이에요. 그 영화들보다 저한테는 뭔가 신빙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았다고 그 영화가 안 하셔가지고. 좋다기보다 그 영화들보다 저는 두 교황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미나리는보다 훨씬 오 네. 베스트. 베스트. 여태까지. 오. 사실 이 영화를 그래서 추천받게 돼서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게 새벽에 몽롱한 감성으로 보게 됐었는데 중간에 자세를 고추 세워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화 다큐멘터리 느낌인데 극영화로도 섞여 있고 물론 실제 또 장면들도 있잖아요. 실제 인물들도. 그래서 너무 네요. 오늘 흥미로웠어요. 토크는 여기 이제 이끌어가면 될 것 진짜 같아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한 베스트라고 작품이고 하니까. 와 진짜 이거 보고 나서 이거는 무슨 영화일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를 떠나서 그냥 삶으로서도 얻고 배우게 되는 순간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영화 개인적으로. 혜린 배우는 어땠어요? 구독?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약간 제목이 주는 것 때문에 평생 볼 일이 없겠다 싶은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픽션 다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무거운 주제면은 그냥 중간에 보다가 이렇게 스킵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망원경으로 그 시스템 속의 인간의 내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그 인간적인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들이 서로 우정 쌓는 것처럼 보여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가라서 그런지 표현하는 게 다르네. 망원경으로 본 것처럼 봤대. 현미경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베네딕토 우리 16. 영화에 나오는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지금 현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 바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 은근히 근데 등장하죠. 네,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네, 등장하죠. 이제 그 실제 영화, 그러니까 이야기의 영화이고,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뭐 사실 내용이나 몇몇 장면은 실제 하지 않았던 영화죠. 말 그대로 영화적 구성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민찬 배우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잖아요. 너무 이제- 감동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에 안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원래는 생각을 저도 무겁다라고 생각 안 했지만 몰랐어요 이 영화를. 근데 너무 추천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처음부터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영화를 얘기하면 안소니 홉킨스와 조나단 프라이스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물론 이 영화의 100%를 채우고 있는 두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두 배우가 가진 캐릭터는 정말 이 실존하는 교황님의 성격을 굉장히 싱크로율 거의 흡사하게.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봤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정도고 조나단 프라이스 그리고- 그 사람이던데요 그냥. 얼굴이 비교해 그렇죠. 보니까. 얼굴 싱크로율로 보면 거의 120%. 그렇지 120%. 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빠가 교황 결과가 맞아요. 나왔다고 맞아요. 해서 정말 진짜 그 정도로 저는 자주 봤지만 너무 닮았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 생긴 것도. 그래서 이 두 분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면 이 두 교황의 그 두 인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안소니 홉킨스가 이 배우가 앞으로 연기하는 걸 못 보면 어떡하지? 오 우와! 최고의 찬사. 막 나도 그 생각했어. 정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왜냐면 저희 개인적으로도 워낙 좋아하지만 예.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는 더 그런 생각을. 왜냐면 이분이 1937년생인데 물론 연세도 많죠. 지금 그렇죠. 연세도 많지만 홉킨스 옹이네요. 옹. 옹이죠. 진짜,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몇 년이 뭐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이분의 옛날 영화는 볼 수 그래 있지만 아쉽더라. 또 이 연기를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양들의 침묵이랑 너무 강했죠. 스피드 저 맞죠? 한니발 렉 스피드에 나왔던 너무 그 강했죠. 악역,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 악역으로 각인이 돼 있는데 두 교황 보면서 아예 그냥 잠식시켰던 거 같아요. 아 너무 진짜 안소니 홉킨스 진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뭐 설명할 수가 너무 좋았던 분이라. 그 이후에도 노장의 건재함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주연상 타셨잖아요. 더 파더. 그렇죠. 더파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사실 그 더파도를 영화도 제가 추천했잖아요. 추천했죠. 주거니 받거니 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사실 더파더 때 이미 제가 한번 갔는데 아, 네, 맞아. 이거를 이것도 추천했는데 저는 홉킨스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음. 그냥 정말 선입견 없이 봤는데 두 번 갔습니다. 정말 와 최고의 그 상대적으로 근데 같이 호흡을 끌어가는 우리 그 프란치스코 프라이스. 네. 같은 거의 뭐 그러니까 뭐 두 양반 다 정말 연기 백단의 배우들이잖아요. 백단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맞아요. 그런 배우들이라 사실 우리가 연기적으로 뭐 정말 눈 뜨고 이렇게 해집고 봐도 뭐 하나 좀 이상한 장면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영화인데 다큐 보는 거 같은 저는 느낌. 아까 그 말씀인 게 다큐 3일에서 몰래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두 분의 맞아. 삶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촬영한 그런 다큐 보는 줄 알았어요. 구독!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가 2005년부터 13년까지 교황 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3년 3월부터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으로 있는데 사실 영화에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교황은 돌아가실 때까지 교황 직을 종신제. 유지하거든요. 종신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프란치스코가 막 설명도 하잖아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말이 되냐. 교황의 권위가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어떻게 그만두냐 하니까 700년 전에도 했었어. 뭐 이렇게 529년.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700년이라고 드디어 발전되었다. 아니 근데 500년 된 맞는데 29년 내가 생각했어. 아 그래요? 나 믿었잖아. 598년. 598년. 뭐 구는 생각이 났어. 좋아요.
그 뭐 이제 영화 처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하나 하나씩 이제 조금씩 뜯어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질문 전에 그거 하나 다 여쭤보고 싶어요. 두 교황, 그러니까 교황을 거쳐갔던 사람, 현재 교황, 그 두 분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그 마음이 설득이 되든가요? 그들이 말이 되게 팽팽하잖아요. 아, 사실은. 그럼요. 솔직히 한 분씩 다 진보 궁금했어요. 보수의 네, 궁금해요. 아이콘들이죠. 예린 내가 배우는 좀 더 어느 쪽에 기울었나요? 이거 봤어? 예, 이거 내가 맨 마지막 질문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초반부터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시발 시작부터 대립하면서 시작하니까. 맞아요. 어떤 쪽 1%라도 어느 쪽에 좀 더. 이제 그거는 살짝 일단 교회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천주교는 카톨릭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그런 갈등이 생긴 건 사실 이제 최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일단 종교적으로 이제 카톨릭이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규율에 굉장히 강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진보적인 색깔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이 끼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거부했었죠. 근데 너무 무르린다고 또 생각할 수 보수적인 있나요? 걸 고집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배님은 영화 보시는 동안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쓰이셨어요? 이 정치색을 떠나서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진보적인 틀은 갖고 있대. 아, 보수적인 틀은 좀 갖고 있대.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럼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도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처럼 사회가 바뀌는 것처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1%라도 좀 더 기운 쪽. 그렇죠. 어느 쪽이 진보적으로 좀 더 진보 쪽이 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쪽에 좀 설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게 진보를 많이 외치셨지만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이 이제 교황이 되고 나서 크게 달라진 게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드러나게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인 걸 좀 고수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영화적인 걸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만 보자면 실제적인 거 제외하고 그 영화 안에서 두 인물 중에 누구한테 좀 더 설득이 되던가요? 설득은 두 인물 다 됐던 것 같은데 확실히 초반에는 먼저 이제 교황으로 이제 뽑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등장했을 때 군중 앞에 섰을 때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되게 약간 팔을 벌리고 약간 되게 뭔가 약간 쟁취해냈다의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두 인물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간 악역은 아니지만 베네딕토 16세. 네. 그 역할이 조금 더 뭔가 강하다. 네, 강하고 뭔가 언제 그 다음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봐가지고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인물은 프란체스코. 오히려 아, 네, 초반에는 아, 그랬어요. 프란체스코, 근데 그치. 오히려 뒤로 갈수록 앞에는 약간 되게 약간 보수적이고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약간 완고한데. 네, 그런 느낌으로만 비춰졌던 베네딕트 16세. 106세는 얼마나 살아요? 106세는 아 이거 오늘 좀 난관입니다. 이름이 모두가 헷갈려요. 맞아요. 16세 교황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 되게 뒤로 갈수록 되게 매력적인 인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보수라고는 하지만 갈수록 사실 보수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선택들을 좀 내리는 느낌? 국세청 아줌마 같잖아요, 맞죠? 땡땡거리는 것들 다 들어오시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16세가 작년 12월 31일 날 선종을 하셨어요.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계속 계시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혜성 배우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 종교라는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좀 풀어진다 뭐 이런 느낌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어떤 기본적인 규율을 너무 확대하거나 너무 이렇게 풀어헤쳐 놓으면 이게 좀 안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교적으로 가면 약간 혜성배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지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그런 변화의 어떤 흐름은 왜냐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세월이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담지 못하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베네딕트 16세가 되고 뭐 이제 심하게는 나치즘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좀 이렇게 독선적인 그런 느낌의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반대하고 주일이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너무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담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섞은 쪽을 선택하지만 굳이 하나를 하라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 쪽을 택할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그두 진보. 두 분이 계속 컴프로마이즈드냐 체인지드냐 그 타협이냐 맞아요. 변화나 변화냐, 놓고 소소한 티격태격 언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어디로 기우냐고 추를 물어보셨는데 굳이 보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서로 이해하게 되고 대화를 며칠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변화시키고 자존심을 한 단계씩 내려놓는 게 영화에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끝날 때쯤엔 두 할아버지 모두 다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면이 좋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예능적인 재미죠. 누구냐 선택을 하셔야죠. 이거는 잘 너무 피해가셨는데. 보편적인 거고, 아니 그게 얘기는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능적으로 굳이 선택하면은 그래서 이쪽에 설득이 좀 된다 느낌 있잖아요. 보는 동안에 입이 이 상태로 3초가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준다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성향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향을 선호하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저는 안소니 홉킨스를 택하겠어요. 연기 어떤 그 배역의 이 배역의 인물로는 전직 교황님을 택할 것 같고 흥미롭다. 배역의 이제 인물이 아니라 네. 뭐 이제 실제적인 어떤 정말 어떤 성향을 보면 저는 후자를 택할 프란치스. 것 같아요. 초반부터 홉킨송에 대한 막 그 찬사로 시작하셨잖아요. 전해져. 계속 시종일관 두 분이 이제 타협이냐 변화냐를 놓고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어느 하나 설득이 다 맞아. 되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그래도 그 영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설득이 돼가는 과정이 각자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나머지 우리 선배님과 우리 배우님과 막 교수님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적인 걸 좀 살짝 벗어나서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도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살짝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약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교회의 문제이지만 영화와 떠나서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참 정말 세상이 정말 돌고 돈다라는 느낌이 저는 딱 들어요. 서두에 감독님께서 처음 그 598년 8년 만에 이제 중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교황직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내려놓으신 이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추정되는 추문 같은 뭐 그쵸.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이 영화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두 분이서 네가 교황하라, 난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난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네가 됐으면 좋겠다. 난 여기서 그만두겠고. 근데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분명히 깔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내부에 그 수백 수천 년 되어온 고질적인 어떤 치부인데 그 사제들의 아동 성폭행이나 그런 신자 성추행 문제를 덮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그 고해성사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운드를 일부러 뮤트 시키는 연출을 해서 우리가 듣진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직접적으로 던져줬는데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교황의 옷을 입고 교황의 캐릭터 이 신분의 삶을 연기하는 한 남자로서 교황으로서는 그거를 공공연하게 뭐 공표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지. 한 명의 인간, 나이든 인간 남자로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직급이 낮은 추기경인데 다 내려놓고 나 고해성사 좀 해달라 이런 모습이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 영화 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 플러스 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독이 그 부분이 명확히 판명이 안 났잖아요. 이
이 역할을 하는 배우 이전에 그 실존 인물에 대한 나름의 배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배려라고 해야 될까? 단정을 딱 짓는 것보다는 물론 상상이 더 잔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정 짓지 않음으로써 고급적인 느낌도 갖고 맞아. 사람들마다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무드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똑같이 그 부분 좋아했어요. 말 그대로 고해성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 다음에 직급을 가지신 맞아요. 분이 고해하는 내용이니까 그게 공개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서로 사인 해주냐 마냐 이거 놓고 되게 티격태격 하잖아요. 좀 결정적으로 유치하게. 그게 헬기가 제일 재밌지 않나? 그래서 이 셋을 벗는 그리고 난 단호하게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처음에 나 이제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런 성격이. 뭐를 한 30번 하자. 노노노노. 그전 한 30번 하자. 다가오지 말라고. 너무 귀엽게 연기를. 근데 그 영화 전체에서 그런 긴장감이 딱 해소되는 장면 중에 너무 멋있었던 장면이 피아노 치면서 맞아. 둘이 융화되는 그 장면이 첫 장면이죠. 거의 둘이 융화되는 처음 네, 그 시발죠. 텐션이 이제 확 맞아요. 사르르 녹는데 그 안소니 홉킨스가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정말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아, 뭐 진짜? 웃긴 개그하고 밈짤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래요. 그 장면만큼은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그냥 안소니 홉킨스 자체가 보이더라고요. 평상시에 그 흥 약간 넘치는 할아버지. 더 파도 때랑 비슷해요. 더 파도 때도 안소니 홉킨스 자체를 가지고 만든 씬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약간 그런 네, 느낌이랄까. 그냥 맞아. 인스타그램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 포스팅 그대로. 약간 이부작 같아. 안소니 홉킨스 노년 이부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그거 나중에 한번 봐야겠는데요. 나 덕파도 못 봤어. 진짜 제가 그때 어. 다음 영화로 하면 꼭 추천하는 영화였는데 그거 해야겠다. 나도 그러니까 보고 싶어지다. 홉킨스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이 교황의 역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교황 옷만 입으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황 역할을 맡았으니까 교황 제의만 입으면 뭐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얘기했다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교황의 실제 삶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되게 베일에 쌓여 있는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를 연기한 그 분은 워낙 대중적 친화적이고 많은 부분에 유머도 있고 공개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딱 공개적인 일정 빼고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서 보려고 해도 자료가 공적 자료밖에 거의 없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어차피 fik션 상상으로 이 사람이 느낀 대로 가겠다라는 측면도 아니 식사도 혼자서. 혼자 막 환타 막 거의 마시고. 그랬대요. 맞아요. 판타지 좋더라고요. 난 그 장면 좋았어. 그 처음에 그 피자 먹을 때 최고야, 피자. 기도하는데 그 베네딕트 16세 기도하고 있는데 끝나면 몇 번을. 먹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맞아. 그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남았어. 그리고 그 ASMR이요. 먹는데 소리가 너무 맛있어. 배고프더라고 그거 진짜. 나중에 최애 장면 하면 그거 꼽으려 했는데 아, 피자 그리고 먹는 장면. 피자를 우리 보통 맥주나 콜라랑 먹는데 피자 한타랑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실제 들어요. 환타 좋아하신대요. 그 교황이 고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16세가 이제 처음 교황으로 선출됐을 때 그런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인데 왜냐면 일단 선출될 때 한 번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황 선거라는 게 한 번, 10번, 20번, 30번 해서도 이제 그 규율에 맞지 않으면 선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3분의 2 이상 이제 추기경 100명이면 최소한 70% 과반수. 3분의 2 네, 이상이 되어야 선출이 되는데 처음에 뭐 47표 나왔던가요? 44표. 뭐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원하기는 하나 단박에 선택하기는 좀 그런 정도의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일단 선출됐을 때도 약간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질문의 내용처럼 교황직을 수행하다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뭐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드러나게 된 거죠. 뭐 미국의 교회에서 돌아가신 해에도 여기저기 그게 교회에서 터졌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그런 이제 특히 사제들의 성추문 사건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제 고뇌와 갈등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 교황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직을 어쨌든 내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고뇌가 너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 영화에서 객관적으로 스포트라이트에서 한번 다뤘던 거거든요. 그 기자들 영화에서 이 성추문에 대한 부분들, 아동 성추문 이거 얘기가 나왔던 거라 아마 되게 고질적으로 쌓여가는 약간 쉬쉬까지도 아니지만 병폐 같은 느낌인데 교황의 위치에서 자기도 그냥 노인일 뿐인데 고민하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근데 느껴지더라고요. 프란치스코는
내가 교황이 된다면 분명히 그거에 분해서 짚고 넘어가고 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쵸. 사도들은 당연히 프란치스코 입장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어떤 노 스승이 그 다음 스승을 테스트해보는 느낌도 들고 되게 막 그 여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실없는 질문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이 사람의 부분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실험해보는 여정들 있잖아요. 약간 우리나라로 지금 머털도사리오 같은 만화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실실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다음 뭔가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 같은 느낌도 들고 초반부터 대립이 명확하게 되니까 그 옷 입는 거부터 하나 하며 맞아. 아바 노래인가요? 댄싱 아바 노래 퀸 좋아한다고. 그거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상징적으로 되게 열려있는 축구 좋아하고 아바 노래 축구. 좋아하고. 심지어 승부 걸잖아요. 막 목숨 걸고 막. 보통은 그런 모습을 좀 꺼리는데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좋았어. 너무 근데 맞아. 그거는 픽션이라 그러던데. 실제로 축구하면서 그러지 않았었다 그러더라고.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의 둘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 너무 서로 좋죠. 약간 말로 되게 조곤조곤 싸우는 느낌. 심지어 이제 막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프란치스코에 비해서 이분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설정이 아니니까 맞아요. 마지막에 먹였을 때 축구를 이렇게 엄청 한번 좋아하는 게 두드려주잖아요.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사실상 관심도 없었죠. 없었죠. 없죠. 아니, 네. 아르헨티나 뭐 축구 선수들이 이렇다 하니까 원래 뭐 독일 축구 선수들도 그래? 축구 경기가 그렇다 뭐 그걸 때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받아줄 때 재밌었어. 와, 그 위트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까지 되게 유쾌하게. 맞아요. 정말. 자, 이 영화가 뭐 어쨌든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점은 어떤 포인트들이에요? 저는 전반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저도 이제 교황이나 천주교 어떤 식으로 이제 교황이 뽑히고 선출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모르고 봐서 그 종교적인 것보다는 그냥 두 할아버지의 얘기로 보여진 게 좀 많아서 그런 그 둘의 케미 위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두 인물의 어떤 어떤 그 티키티카하는 약간 그런 모습과 네, 약간 다른 대비되는 성격이 어떻게 하나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요? 두 할아버지가 말싸움을 하잖아요. 말싸움을 하는데 계속하죠. 그렇지. 계속 말싸움을 하는데 큰 소리 크게 안 내면서도 다 전곡을 찔러. 단호하고 그죠? 네. 정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데 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저희도 있어요. 우리 싸움 구경이 참 재밌잖아요. 사람이 어른들 싸움 구경이. 근데 우리한테 이제 어린 할아버지 두 분이서 네가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왜 틀렸는데 너처럼 그렇게 하면 뭐 정립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그것도 나긋나긋하게. 그 전곡 찔리면 또 시선 피하잖아요. 맞죠? 그러잖아요, 두 분이. 피하잖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그래서 저는 사랑스럽고. 두 교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 두 할아버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보니까 맞아. 그래서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연배 있는 할아버지와 조금 덜 있는 할아버지 네. 느낌이랄까. 근데 그 두 싸움 안에서 이제 몰랐던 얘기가 내가 이 영화 보면서 알게 됐던 게 1970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 진짜. 그 쿠데타가 있었죠. 쿠데타가 있었고 또 뭐 신부들 사도들도 막 데리고 가서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안에서 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했던 선택이 비난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아닌 긍정적인 면에서 봤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젊은 베르골리오 추기경 흑백으로 신부의 살인됐던 장면들이죠. 와. 근데 일단 그냥 외람되지만 그 배우 왜 이렇게 닮았어요? 닮았어. 캐스팅을. 닮으니까 캐스팅하지 아, 근데 않았어요? 보통 요즘엔 또 추세가 그렇게 닮지 않아도 밀어붙이는 추세잖아요. 안 닮아도 아역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난 그러면서 너무 닮았어. 젊은 그 역할 하셨던 배우 보면서 저분이 나이 든 머리가 저렇게 빠지시고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뚜껑으로. 아 진짜 이 영화 진짜 그 장면 근데 그 흑백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지 왜냐면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적으로 교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부분이다라고 고해를 하잖아요. 고해를 하는데 그 안토니 호킨스가 이제 뭐 받아들여주고 죄를 사하겠다고 해주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건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었거든요. 근데 저도요.
프란치스코 입장에서는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인데. 젊은 베르골리오 신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어쨌든 이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짐이죠. 마음에 큰 그 거는. 왜냐하면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그 나이 든 추기경님이 대해서는 그게 과연 내가 그 선택이 옳았는지 비록 옳았더라도 뭐 그래 내가 옳았었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존재하니까 그 마음의 짐이 너무 컸던 것 같고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다수를 구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모두를 구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짐이 되고 지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전반부에 발끈하는 느낌을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아이들이 희생되는 게 이만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맞아. 있냐. 그게 왜 발끈했는지 후반부 그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문득 떠오르네요. 그 대사 중에 그 가해자만 용서해주면 다냐 그럼 피해자는 누가 구원해주냐 어떡하냐. 이런 그러니까요. 뉘앙스의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힘들었던 점을 설명해서 그런지 당연히 저는 모두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이 보통 팩트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연민을 바탕으로 좀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네,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호르헤가 그 이야기를 한 순간 이후에 그 안소니 호킨스가 연기한 그 라징거의 눈빛이 좀 바뀌면서 진짜. 그 전까지는 사람들 당신 좋아하잖아. 이렇게 되게 그치. 질투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맞아. 인기를 인싸 질투. 질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살짝 나서 좋아요. 연민이 생긴 것 같은. 오히려 좋아하는 느낌. 맞아. 너한테도 빈틈이 있구나. 뭐 그 이런. 고해성사 지점부터가 영화가 또 색깔이 확 바뀌죠, 네. 맞죠? 둘이 그렇죠. 관계에서. 이게 전환점이 공기 있어요. 전환. 왜냐하면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이 뭐죠? 호르의 추기경은 사임을 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고 베네딕토 16세는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어쨌든 설득해서 나는 그만둘 거니까 당신이 준비하시오라는 걸 얘기하려고 보자고 했고 그러니까 서로 보고자 했던 목적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당연히 굉장히 경계라고 라징거 그러니까 그 베네딕토 16세가 경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약간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약간 사상 검증하는 느낌? 약간 미리 준비한 듯한 그런 멘트를.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프란시스코가 난 잘못했어. 난 그것 때문에 안 돼. 난 절대 못 해. 하는데 오히려 베네딕토 16세 아니야. 괜찮아. 넌 인간이잖아. 맞아. 우리 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신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찬사가 크고 이 사람이 굉장한 인물로 결점 없는 인물로 비춰지니까 오히려 그게 경외될 때도 있지만 인간은 싫을 때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질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포용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면서 이제 나도 너한테 한번 고해하겠다. 네,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수미상관까지는 아닌데 앞과 끝에 둘이 처음 만나게 될 때 라틴어로 말하잖아요. 일부러.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와 함께한 그 근본인데. 근본 네. 언어고 너는 남미 출신이니까 네가 하는 일 뭘 알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선긋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호르헤가 자기네 집 TV로 교황이 이제 라틴어로 자기 은퇴한다 발표할 때 옆에서 어떤 여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교황님은 그 불편한 이야기 하실 때 라틴어를 사용하죠. 이런 그거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스노비시하게 이렇게 텃세 부리려고 사용한 거를 나중에는 이 사람은 마음 약해질 때 라틴어를 쓰는구나. 그 둘이 그 이해하게 된 그 지점이 너무 서로 이제 융합이 되구나. 이해되고. 지점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교수님이 아까 그 사상 검증이라고 한 단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끝마다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마치 당신은 다 알고 있는 듯한 얘기하는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꼰다 그러나? 정답을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또 그러니까 들리네요. 베네딕토 16세가 자기가 가진 정확한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것과 당연히 이 종교를 이끌고 있는 교황으로서의 너무 확고한 게 있지만 이제 그 7, 8년 동안 이제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과 인간적인 고뇌까지, 그죠? 어떤 종교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까지를 가지고 추측을 한단 말이죠. 아, 저 민찬이 다음 교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더 정말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와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진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한테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이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달되어 가는 과정을 둘의 대화나 막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다큐 보는 것 같았어요, 진심.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질투하는 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본인이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질투를 할 때 그 표정이나 이런 말투가 너무 귀여우시. 그러니까 오히려 권자에 있는데 자신은 인정받지 못한 권자 같고 이 사람이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근데 대놓고 막 너 좋겠다 이런 게 못하지. 묘하게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하는데 그 묘한 게 너무 보여서 너무 애기 같은 질투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애기 같은. 근데 이미 불렀을 얼굴도 애기 때부터 같아. 베이스에 질투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부른 거예요. 아니 그 맞아. 이게 머리도 많이 나가셨으니까 더 애기 같아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태초의 것으로 돌아가시는 느낌이어서 너무 귀엽던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둘이 좀 약간 뗀뗀했던 게 조금 어우러지는 걸로 맞아요. 바뀌었다 해야 되나? 맞아요. 갈수록 이제 케미가 너무 이제 보면서 매력 있어가지고 진짜 형 동생 됐죠 마지막에 정말. 아 너무 좋았어요. 그쵸? 같이 왈츠 쳤을 때 왈츠 네. 텔 잡아주면서 할 때 모든 게 섞여갔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그 그러니까 장면 너무 좋아. 우리가 얘기한 그 뭐 일단 보수 진보 딱 나누긴 뭐 하지만 아무튼 그런 성향 두 성향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삶이 아까 얘기했지만 베네딕트 16세는 이미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굉장히 신학자이고 행정가이고 뭐 피아노를 좋아하고 음반을 낼 정도로 실제로 또 음반을 낼 정도로 이렇게 고전 음악을 좋아하고 그것도 약간 과시하지 않아요? 네. 음반을 냈어. 나좀뭐 했었어. 뭐 이런 분과 거기다 대고 댄싱 퀸을 휘바람 부는데 뭐지? 약간 휙 가버린단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물을 이런- 잃는 놈 하나 들어온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성향과 인간적인 것과 어떤 개인의 삶의 그러니까 같은 성직자로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게 진짜 자연스럽게 두 배우의 어떤 그런 어떤 연기력인지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언제 섞였지 할지도 모르는 타임에 섞여 있었고 그리고 어느 타임에 살짝 바뀌어 있었고 역할이 그죠? 오히려 프란체스코가 베네딕토 16세를 아니야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하고 오히려 또 16세는 이제 베르골리오한테 자기가 넘겨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응원하고 뭐 약간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여서 넘어갔어요. 오히려 그걸 어떤 이게 그- 바뀌어서 더 웃긴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맞아요. 완고하게 막 이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괜찮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를 어떤 설득을 뭐 어떤 특별한 영화적인 뭐 음향이나 영상 이런 걸로 안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미 굉장히 설득되어 있어요. 간결하게 되게 담백한데 이미 설득되어 있더라고요. 영상 약간 CCTV로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그런 타임에서 우리가 이제 영상 부분도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추기경의 제2 색깔이나 이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그 성당 내부에 정말 미켈란젤로의 그 천정화와 그 천지창조 뭐 이런 아무튼 그림들이 어우러져 있고 이게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거 한 면에 보는 즐거움이 있죠. 정말. 그쵸. 웅장하고 바티칸 시티도 보이고 성베드로 성당. 그 촬영 신전 같아. 네,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촬영 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많아서 그 초과가 안 되게 났을 것 같아요. CG로 처리한 것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둘이 이제 그렇죠. 대화 들어갈 수 길게 없는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 성당 안에서의 그 장면도 약간 천장은 거의 CG로 따로 이어서. 했더라고요. 어쩐지 자꾸 숲으로 가고 어디나 찍을 수 네. 있는. 그 진짜 나는- 가장 고수가 찍은 영화 같아요. 이렇게 뭐 조밀 없이. 저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배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도 이 두 배우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맞아. 카메라의 이게 화면이 줌인, 나오지. 줌아웃하고 그래. 뭐 예, 그러니까 아웃도 아웃이지만 둘이 정말 긴밀한 대화할 때 카메라 거의 뭐 맞아요. 얼굴로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두 할아버지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 미소 뭐 이게 조그만 이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잘 보였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되게 중간 없고 아예 말씀하셨던 익스트림으로 가든가 아니면 멀리 빠져가지고 그냥 정원에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찍든가. 그게 둘이 말다툼 할 때
내가 기싸움을 했을 때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는데 이기는 쪽으로 갔을 때 확 익스트림으로 들어갔다가 얘가 좀 기에 약한다면 풀로 빡 빠졌다가 그 기법을 많이 사용했었던 거야. 눈만 계속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들의. 맞아. 그 삐진 눈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라진 눈들 막. 자꾸 도망갈 때 눈. 음. 사인해달라고 계속 이거 하는데 계속 이렇게 딴거 다른 하면서 거. 다양한 방법으로 도망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살아갈 거야, 정말 이러고. 그거는 정말 웃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 계속 내려오는 페이퍼 내밀고 마찬가지로. 계속 페이퍼 내밀고 집요하게 내밀어요. 집요하게 내밀고 집요하게 피해가. 그냥 칼같이 끊어. 자기가 얘기 다 무심하게- 해놓고 자기 거 끝나는 거 맞지? 무심하게 피해버리고 정말. 오늘만큼은 그냥 형제로 지내고 싶다. 막 맞죠?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나는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던 두 배우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두 경 연극을 있죠. 그렇죠. 올렸었잖아요. 네. 신구 선생님이랑 정동환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 연극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연기를 막 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국으로 들더라고요. 좀 와서 영화도 만들었으면 좋겠네. 궁금하네. 진짜. 다음에 두 교황 연극이 다시 올리게 되면 꼭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원래 원작이 연극이더라고요. 만들었던 걸 영화한 거더라고요. 그걸 먼저 올렸다가 이제 영화를 시킨 건데 이 넷플릭스를 만나서 시킨 건데 되게 그 원작이 있을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연극으로 충분히 올릴만한 그치. 구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미사여구 많이 없이. 장소 이동도 크게 안 네, 해도 되게 되고. 간결하게 할 수 있고. 연극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깊이 있죠. 네. 두 분이서 딱. 이인극. 근데 대사량이 엄청 많다. 그 작정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맞아, 대사량이래. 진짜 노인분 힘들어요 이거. 근데 우리 연기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80대시잖아요. 70대 후반 80대시니까 너무 그거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딸린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진심으로 진짜. 그냥 그때 말씀하신 이 영화는 그냥 두 분 보고 가는 영화 같아요 진짜. 연출 떠나서 그냥 둘이 그냥 갖다 놓고 두 분이서 약간 정치 영화로 시작했다가 우정 영화로 맞아요. 끝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남자 버디물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그러면 인간의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잖아. 교황은 그렇죠.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카톨릭 인구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상징적으로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들여다본 영화 속의 두 분은 우리가 계속 두 할아버지라고 했듯이 정말 인간이잖아요. 그 신의 음성을 찾는 것과 그다음에 나는 요즘은 신의 음성이 안 들려. 정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모성리가 필요해.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듯이 정말 이 교황인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정말 그 어떤 상황들을 알고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약한 인간의 삶이나 어떤 그런 철학, 이 영화에서 주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 신앙이나 이런 부분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인간이 누구의 고민을 마치 고해성사를 듣는 행위 자체가 부질없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래서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고해성사를 많이 듣는 직업이 간암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술도 마시고 그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힘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건 그 부분에 약간 허점 같은 것. 어차피 인간 대 인간 아무리 뛰어나고 뭐 권위가 있고 이래도 그들도 맥락은 비슷한 고민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들여다봐주는 느낌이어서 따뜻한 느낌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네, 서로에게. 서로의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확실히 두 분의 성향이 같았으면 재미 하나도 없었을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삼총사라는 영화나 소설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추기경이나 교황직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천주교가, 이게 제가 천주교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좀 배타는 부분도 있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당 갈 수 있다. 뭐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당, 뭐 부처님을 믿어야지. 뭐 근데 전 그거에서 좀 반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희망적으로 풀어줘서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이야기니까 되게 긍정적인 면이어가지고 보는데 좀 안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영화가. 그러면 선배님 말씀대로 신앙만 놓고 보면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같은 다큐와 두 교황을 동시에 넣는다는 건 되게 양극단을 뭔가 다 보여주는 느낌도 있는 거네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요. 음. 와 신기해요. 네, 진짜. 그러면 다양성이 저는 있다. 제가 천주교기 때문에 성당나이 이런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오늘에서야 특히 원래도 믿음이 갔지만 늘 말씀하시던 성함에서 확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뭔가 설명받고 싶은 그 성함에 괜히 이게 이해도가 있으신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꾸 약간 두 할아버지의 얘기를 그러니까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느끼게 하는데 해주니까. 진짜. 영화가 사실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뭐 내용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오지만 뭐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맞아. 충분히 뭔가 느껴서 가져갈 게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교황이라는 직책이라 해야 될까요? 좀 내려놓고 무게 뭐 이런 네, 거. 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두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예은 배우님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카메라 줌 인아웃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익스트림에서 찍으면 교회가 되게 멀리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완전 클로즈업을 해서 가까이 들어다 보면 다 똑같은 인간이다. 탑골공원이죠, 뭐 맞죠? 장기두는 탑골공원 맞아. 두 분이었어요. 그 카메라의 어떤 미디어에 비친 모습, 그러니까 카메라를 되게 다양하게 사용해가지고 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신앙의 틀은 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통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사람의 얘기죠. 네, 사람 간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타인의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 세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들을 안 듣는 완고한 사람들이 타인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귀 기울이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후반부에 그런 걸 보여주는 소통에 관련된 얘기 같았어요. 두 할배. 정감 가는 두 할배. 저는 그 키워드로 보면은 외로움이란 것도 조금 많이 느껴지기는 그렇죠. 했어요. 본질적. 또 회상씬 나오면서 원래 청혼을 하려던 약혼자가 있었다가 이제 교회에 들르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원하는 날. 네. 그죠? 그 회상을 할 때 표정도 되게 좀 클로즈업도 해가지고 뭔가 씁쓸, 뭔가가 그런 외로움, 좀 안타까운 감정이 저는 좀 들었고. 궁금해. 그런 다들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아니 예은 배우님 이거 말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예은 배우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키스옹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알면서도 중간에 감정적으로 약간 욱해서 내가 응답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도 없다, 외롭다. 근데 이제 원리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우리 프란시스코가 항상 주님은 곁에 있다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톤으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부분이- 죄책감에 더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낀 거 맞아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만약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약혼자를 선택하겠냐, 성직자의 길을 가겠냐. 근데 약혼자가 너무 이뻐요. 예를 들면 그 외형 그런 거가 좀 사랑스럽게 그려지잖아요. 그걸 그렇게 비춰줘 놓고서 선택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물의 그 호레 베르올리오의 인물로 입장에서 보면 네, 성직자의 성직자의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고 그렇지. 이 계속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도 성직자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기다리고 있었어. 답을 거기서 뭐 시냐리라 그러는 그러니까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 뭐 여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단 말이죠,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그 사인이 그날 온 거죠. 그 날인데 맞죠. 그게 아까 이제 진보했냐 좀 달라졌냐 얘기가 나왔는데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 목사님은 결혼을 하시잖아요. 아이도 있고, 근데 신부님은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스님도. 그치. 근데 여성분이 신부님이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성분은 이제 수녀님으로 가는 길이시고, 근데 요즘에 여자도 신부가 왜 안 돼? 왜 신부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그 극 중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서 그러잖아요. 베드로 제1대 교황이 베드로 교황도 결혼을 했었다. 그러니까 난 몰랐네. 뭐 약간 맞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나 처음 알았네. 그런 약간 포인트들이 되게 근데 많았어. 너무 고지고대로 얘기를 다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야. 이게 거의 한 11세기, 12세기까지는 성직자들도 결혼을 했었대. 이제 그게 이제 그 12, 3세기부터 바뀐 거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이런 저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요즘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충분히 기사를 그럴만하네요. 봤습니다. 근데 시의적절하다. 지금 기억에 갑자기 남는 장면이 이제 외로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되게 외로운 느낌인 거야. 두 캐릭터 다. 근데 둘이 만나서 조금 약간 우정이 싹 트면서 그런 외로움을 서로 약간 이해해주는 둘이 느낌이라고 친구가 해야 됐어. 친구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피자 이제 기도 이렇게 되게 이제 어릴 때 약간 남자애 둘이서 약간 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도하자 약간 되게 눈 뜨고서 약간 아, 언제 너무 끝나나 귀엽게 약간 이런 연기하신 것 느낌으로 그 장면 때 그 배우님의 나름의 한 번도 안 보였던 욕심이 좀 보였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먹고 약간 싶은데, 이 진짜. 장면 나 살려야지라는 느낌이 좀 보여지더라, 맞죠? 원래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너무 잘 맞아. 살리셨지만 그 약간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귀여워서 사실은 그 부분. 이제 재밌었어요, 이제 맞아. 그러고 춤 추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탱고. 근데 저는 나 그때 좀 울컥했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둘이 헤어지고 나서 비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옆에서 이렇게 수행관 챙기시는 같은. 네, 수행 비서분의 표정이 너무 뒤에서 운전사 아, 우리 교황님이 운전사도 웃고 있었고 뒤에 이제 맞아요. 그 다 웃고 있었죠. 베네딕트 보는 네. 사람들이 다 웃고 있었어요. 약간 또 교황님이 막 대놓고 막 웃진 않은데 되게 약간 뭔가 모를 약간 그래 좋아 보이는 텐션? 우리 교황님이 마음을 좀 열어놨다. 네. 왜냐면 저런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골 춘대 할아버지처럼 가 이거 있잖아. 빨리. 맞아. 계속 뭔가 발걸음 안 떨어지고 가 이거 빨리 가. 시끄럽고 막 이런 느낌. 두세 번을 계속 돌아봐. 예. 근데 그게 요- 너무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그 같았어. 벽, 그 기둥과 여기 정말 한 두세 발짝인데 가라고 하고 말은 거기를 그렇게 못 가. 맞아 이거. 계속 두세 번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돌아보고. 그 그게 뒤에서 진짜. 다른 이제 두 분이 되게 흐뭇하게 운전기사를 바라보고 되게 좀 찡했어요 그 장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 진짜 한 할아버지 생각났어요.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도 계속 바라보고 맞아. 창문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물론 제목에서도 두 교황, 카톨릭 교회의 수장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무게감, 약간 좀 어떤 영화일까, 종교 영화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제목에서부터 나오겠지만 결국 얘기를 이제 보고 난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할아버지, 인간미 있게 풀어내죠. 그냥 사람. 그래서 약간 민찬 배우도 그런 느낌이 더 들지 않았을까. 만약 여기에 뭐 어떤 종교적으로 맞아요. 쪽에 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면 아마 그런 영화 총평도 그런 느낌이 안 나왔을 저는 것 그냥 같아요. 바티칸 탑골이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진짜 장기 두면서 둘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서로 처음에 싸우다가 판 한 번 엎고 나서 서로 화해하는 내용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같이 순댓국 먹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순댓국 대신에 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려면 피자와 피자 핫바. 피자 순댓국을 바꿔야겠죠. 아, 그 사각 피자를 진짜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그 장면 아까 배우님이 외로움 얘기하니까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두 분이 나와서 경호원 없이 나왔는데 그냥 냅두라고 하잖아요. 사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을 원체적으로 되게 충족해주는 장면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현명한 처신 같은 느낌. 그치. 기분이. 예, 저 사람이 오히려 저렇게 놔두는 게 더 맞아. 군중 속에서 날 수도 있으니까 되게 할아버지 뒷모습 보는 거 사진도 막 찍힌 거 그대로 영화에 막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찍힌 거. 흔들린 사진 어, 그대로 있는 흔들리고. 게 난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 모습 너무 참 좋더라고요. 기사 사진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영화가 또 이해하기 쉽게 그 연출을 했던 게 실제 뉴스 앵커들이 했던 삽입 장면들, 실제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니까 더 쏙쏙 들어왔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너무 닮은 건데 어디까지 그거고 막 이게 맞아. 모를 때가 있어. 어. 화면 일부러 연출한 건가 그 당시는. 안소니 홉킨스랑 베네딕트 16세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 저기 그분은 더 비슷하잖아요. 그 프란시스코는 프란시스코. 뭐 그냥 비슷하니까 완전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 Don't Stop Now도 재밌지 않았어요? 그거 소리 나오는 거. 예, 저 그게 Don't Stop Now. 상징적이었어.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걷고 운동하고 그것도 있지만 영화에 주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계속 포함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좀 저는 들었어요. 그게 실제로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 건강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그건 실제로 할 실제지 수도 않았을까? 있지만 아닌가? 어쨌든 그 워딩 자체가 이 두 분의 이 성직자로서의 길도 그렇고 뭐 인간의 삶의 길도 그렇고
멈추지 마라. 단순히 여기서 운동해라, 걸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멈추지 마라. 저는 마음의 세상 경로 나가라. 같기도 하고 마음의 움직임 결국 그들이 마음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완고했던 마음인데 움직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니까 되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무미건조한 기계톤으로 나오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몰입이 되고 근데 또 말 듣잖아요. 그렇죠. 나 운동해야 돼. 또 일어나서 너무 귀여워. 아유 운동하려네. 아, 진짜. 아 진짜 귀여웠던 장면이 많았다. 맞아. 근데 귀여운 건 보통 호핀송이 정말 귀여움 담당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너무 귀여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의 어떤 그 두 분의 어떤 성향처럼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뭐 그게 고집이든 아니면 나의 성향이든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든 그럴 때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두 교황처럼. 그럴 때의 나의 대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막 고집? 저는 보면서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 생각이 맞다, 고찰하거나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분 성향도 그렇고. 근데 원체. 나중에 좀 여셨잖아요. 그게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나 후배인 어린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잘 못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연세에서 내 후배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조금 번외인데 그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알쓸신잡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거기에 유시민 작가님이랑 정재승 과학자님이 나오셨는데 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남고 나중에 그러니까 수명을 늘려서 혼자 남는 게 의미가 있냐 아니다 의미 없다 이런 주제로 두 분 나중에 나머지 두 분 조용하고 둘이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유시민 작가님이 한창 연배가 있고 자존심도 세신데도 그 나중에 후반 촬영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 과학자 말이, 정 교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예능이었지만 이번 두 교황도 같은 의미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대단하고 심지어 신앙이라는 게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러 주제 중에서 가장 확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그 정도로 느끼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하물며 이렇게 융화시키면서 꺾어가면서 그래서 그 너무 연배, 좋아 보여요. 네, 그 경외감이 네.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배우님 말씀하셨다시피 후반부 갈수록 그 우리 베네딕토 교황 이분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완고하게 그려진 게 있잖아요. 똥꼬집 있는 그럼요. 노인분처럼. 이미 안소니 홉킨스 얼굴 자체가 이게 이미 입도 왕고- 딱 이게 입고 있는데 그게 혼자 고집이 딱 난 이 학교에 주위에 사람도 없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대입을 많이 해보게 됐고 저 연배 때 혹은 어떤 신념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귀를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건 나이와 무관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렇게 좀 열어놔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시간을 약간 유머의 틈으로 기다려준 저 프란치스코도 좀 상대적으로 잘 받아줬으니까 또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자기도 어리지만 나도 성깔이 있어 이런 맞아. 느낌으로 나갔으면 정말 그게 서로 끝장토론인데 왜 벽 보고 얘기하는 살짝 그런 거겠죠. 부분들은 있잖아요. 네. 하다 참고 하다 참는 맞아요, 타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이런 느낌이야. 그 베네딕트 이런 내가 느낌. 어쩌리요. 이런 비즈니스 자주 쓰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교황님인데. 말이 안 돼. 그런 느낌이야. 맞아. 앤서니 홉킨스는 약간 내가 뭘? 약간 이런 느낌. 뻔뻔한 느낌으로. 헤드셋 벗는 걸로 끝났어. 난 네 말 안 들 거야. 아 정말 이게 정말 최고였어.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거기 시스테나 성당에 앉아서 이제 나 교황 그만둘 거야. 뭐 그 얘기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둘 수 없고 그렇지. 어. 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만둘 수 없다고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뭔가 어떤 합의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직서를 아무리 내밀어도 교황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할 수 없고. 그 75세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못 그만두고. 그렇죠. 반대로. 그리고 내가 사직하고 교황직을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이 당신이었으면 하는데 그걸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둘 수 없고 이런 그러네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면 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이 가장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낸다는 아니 거. 그러면 너무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베네딕토 입장으로 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전환이 된 거네요. 베네딕토가 원하는 교황의 대로. 큰 입장이지만 그림인가? 자기가 역시 원하는 머털도사 할아버지 맞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듯이 베네딕토 16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관철시켰지만 고수야. 고수와 아니 말했잖아요 스승님이라고. 머털도사 열어주면서 스승님. 내 페이스대로 다 이렇게 온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네. 그 아무튼 이 영화는 뭐 이렇게 큰 줄기에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교황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적인 교황직을 내려놓고 뭐 이런 흐름과 그다음에 극 속에서의 어떤 큰 관점으로 둘이 대립하기도 하고 화해하는 것도 했지만 아까 뭐 그런 잔잔한 재미도 많았잖아요. 특히 뭐 피자 먹는 장면이라든가 찰릭서 축구는. 내밀고 끊고 헤드폰 진짜 그 벗어내키고 자기가 쓰게 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 다 자기가 먼저 네. 벗었어. 예은 배우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재밌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전화 걸어서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이제 항공권 끊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이제 누가? 그 교황 비행기예요.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아니 난 누가 이거 아, 누구라고 누가 이 나름의 그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와이파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안 되니까 전화로 상담원한테 연결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교황 이름이야. 그 어디 사시는데? 뭐 바티칸 산다 하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이게 끊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베리 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똑같은 장면 나오면서 이제 밖에 이제 서 있는 경원 경원 문지기. 문지기 경험. 한테 그 이제 그분 너무 와이파이 경직돼서 되냐. 진짜 리얼로. 근데 난 그분 연기도 참 좋았어. 너무 맞아요. 좋죠. 그 문지기분 막눈 계속 이렇게 막 보면서. 뒤돌아서 웃던데요. 음. 그 빠르게 지나가면서 옆눈으로 너무 막 웃더라고요. 보면서 그 문지기 저는 막 핸드폰 알려주고. 여기서 나온 것도 더 나는 웃겼어요. 깜짝 놀랐어. 할수 뭐가 있냐 나오나 했. 그래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바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품하고 졸고 있는데 나서 맞아. 밤새 여기 서 있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행동 비즈니스 하나만으로도 캐릭터를 바로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막 그 성향 같은 거고. 자, 자, 그 뭐 이 영화 어쨌든 이제 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든 아니면 또는 뭐 말이든 뭐 하나씩 얘기하고.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얘기 안 하면 먼저 아하. 전 단연코 피자 그래요. 먹는 장면. 피자 장면. 피자 장면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최고지. 네, 맞아. 먹으려고 했는데 멈칫했다. 이 연기 표정. 욕심냈던. 그 장면 제일 명배우도 욕심내는구나. 근데 그거 말고도 얘기할 거 되게 많을 거죠. 참 너무 많죠. 어. 피자는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고 역시 먹을 때 사람 친해지는 것 같아요. 동서양 고급 맞아. 고급 막론하고 먹어야 돼. 저희 헤어질 결심할 때부터도 먹는 걸로 주제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풀리는 관계. 중요하죠. 교황도 먹는 거 앞에 장사 없어. 맞아요. 환타 앞에 생각.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피자를 제일 좋아하거든. 음식. 근데 마르게리타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지. 나 먹고 싶어. 완전 맛있지. 오늘 메뉴는 피자인가요? 피자에 맥주 나 피자 먹을래. 나도 너무 좋아. 자, 에린 배우는 전 피아노 치면서 친해지는 좋지. 좋았죠 진짜. 이렇게 하나씩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죠. 후반부 되면 삭감되고 할 게 없어요. 보잘것없는 거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안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거 뻔한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말한 게 마음의 이동, 경로, 소통 이런 거라 초반에 막 완고하게 대립하던 초창기 때 베네딕토가 이 프란치스코한테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있다. 변하지 않는다 하니까 변화한다. 하나님도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변화하면 우리가 이동해야죠라고 하는 씬. 그 정원에서. 예, 그게 초반에 그거를 듣고 나서 쭉 나중에 살펴보니까 결국에 둘의 마음의 이동, 소통 이런 부분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선 잠깐 안 삐지고 좀 멈칫하거든요. 보통 반박되면 베네딕토 삐지잖아요, 약간. 근데 안 삐지고 그냥 가요. 갑자기 걸어가거나 그런 느낌. 나도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초반 물고 같은 느낌이어서 그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말할 게 아직 살아있나요? 남아있어서 내가 일부 안 한 거였어요. 그냥 하라고. 아직 아까 얘기했던 건데 마지막 씬, 마지막에 축구 같이 보는 장면. 정말 재밌어. 최고지. 그 장면도 되게 재밌어. 정말 최고지. 크레딧 올라가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장면. 에필로그면서 그쵸. 네. 근데 그거 보셨어요? 크레딧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한 장면 나오는 거. 안 봤는데? 나와요. 난 솔직히 그냥 혹시 그냥 몰라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 중간에 어. 그 프란치스코가 있는 젊을 때 어디 산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씬 있잖아요. 약간 옆으로 때리고 나 봤어. 배가 봤어. 없어지고 거기만 봤어, 바람만 봤어. 불고 있는 그 장면이 아, 딱 그거 있더라고요. 봤어, 예, 봤어. 예, 매력 있던데고. 나 지금 넋 놓고 소변 보러 갔다가 안 끄고 갔다 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 성당에 앉아서 두 분이 대화하던 그 장면, 그러니까. 물론 장면이 긴데 그 장면. 굉장히 긴데 뭐 그때 말이나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카메라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두 분이 서로 설득하거나 또 서로 이제 서로 뭐 고해도 하고 하는 그 씬 자체가 좋았어요. 그 장면을 그리고 약간 배우 동선을 그냥 따라간 느낌으로 또 움직이고 앉으면 거기로 또 가고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자, 여러분 오늘 두 교황이라는 2019년도의 영화를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 보신 분들, 그죠? 대부분 이번을 기회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정말 좋은 영화이고 두 교황이라는 제목처럼 이게 무슨 종교적인 색깔이 뭐 강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철학의 얘기라기보다도 지극히 정말 두 사람의 이야기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두 교황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고 그런 정말 명연기의 두 배우의 연기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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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자 기자의 환타. 마리게리타. 기자의 환타. 시네스토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